안녕하십니까. 고옥재라고 합니다. 낮은 단상인데도 되게 떨리네요. 저는 사진하고 똑같죠. 네, 제가 EBS 전속 교사라고 써놨는데요. 사실은 전속 모델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EBS 들어가면 다 이미지 선생님처럼 예쁜 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 저는 지금 문산 제1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문산이 어디 있을까요? 네, 휴전선 바로 밑에 있어요. 네, 가끔씩 탱크가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와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데 거기는 저의 아이들은 농사도 짓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라서. 여기 오니까 조금 비슷한 풍경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한자를 써봤습니다. 뭐라고 썼던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네. 혹시 문과 네, 힘내세요. 파이팅. 지피지기입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뭐 하자? 대학을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대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너잖아요. 너를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데 너만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한테 맞을까? 너한테 적절할까? 이런 것도 좀 맞춰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피지기를 한번 찾아서 전략을 세우고 대학 합격이라는 곳으로 연결되게끔 한번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숫자도 많이 아까 앞에서도 숫자를 봤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숫자만 볼 거예요. 76.2% 수시로 다 뽑는데요. 대학 정원을. 그리고 나머지 23.8%를 정시로 뽑는데 정시로 뽑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 네, 단 하루. 그날 1교시부터 4교시 또는 5교시까지 시험 본 그 단 하루의 결과로 가는 게 수능, 정시고요. 나머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체육 시간이었는지 체육 활동도 하고 우리 오빠들은 열심히 족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토론 수업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수업의 연장을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수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해서 갈래요? 좁은 길로 갈래요? 넓은 길로 갈래요? 넓은 길로 가셔야죠.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 봤어요. 어떤 것? 조금 차이가 있죠. 주요 15개 대학이다라고 하는데 주요 15개 대학이 어딜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대학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목표로 세우는 대학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일까요? 네, 15개 딱 나오죠. 그 15개 기준으로 봤더니 학생부 종합, 그리고 교과, 논술, 특기자, 정시 있는데 와우, 뭐가 제일 많다? 종합. 두 번째 많은 게 정시. 그런 세 번째 많은 게 논술.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들죠. 내가 그 대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느 전형으로 가야 그 대학에 좀 더 이롭게 또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 대학을 갈 거예요. 근데요 그 대학뿐만 아니라 15개 대학 중에 여기 다 가고 싶거든요. 종합 3개 쓸 거예요. 교과 쓰고요. 논술도 할 거예요. 와우,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라고 할래요? 철아마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종합 3개를 쓴다라고 하는 건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과 1 쓴다라는 것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학교생활 내내 뭐도 준비해야 된다. 논술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데 그러할 만한 힘이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맞는 대학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교과입니다. 교과는 뭐만 볼까요? 내신만 봅니다. 물론 이것도 봐요. 보시면 가장 수시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게 교과인데요. 그리고 종합이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 정시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고 수능까지 열심히 보자라는 거고요. 교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 하나만 달랑 본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대학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디?
한양대. 한양대는 교과 하나만 딱 봐요. 그래서 거기는 합격한 아이들이 몇 등급? 1.0, 1.0, 1.0, 평균 1.0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데를 보다 우리가 좀 더 가기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과와 면접을 또는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면서 가는 대학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 성적 100으로만 뽑는 대학이에요. 목표 파이팅. 여기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내신에다가 면접을 잘하면 통과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중앙대, 이화여대, 국민대. 아, 그런가? 에서 또다시 이쪽으로 와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고려대 학교 추천 원전형. 작년부터 고려대가 논술을 없애면서 추천 전형으로 돌아갔는데요. 내신을 보고 면접을 보고 또 뭐까지? 네, 수능 최저까지 봅니다. 그러면 요 학교 추천이니까 우리 잠깐만 요거 볼까요? 학교 추천이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될까요? 학교의 추천. 맞아요. 학교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 누가 할까요? 선생님 저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학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추천 순위가 있고 그 학생들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이 커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토익 토론 면접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또 다른 대학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신 성적을 면접 없어요.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만 보는 대학들인데 잘 안 보이죠. 부산대가 여기 있고요. 영남대, 부경대, 경상대, 울산대, 경북대가 여기 있어요. 제가 왜 이 표시를 따로 해놨을까요? 지방? 아유,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남지구 이렇게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 있던데 가장 많은 대학들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스캔을 했거든요. 이 대학들의 특징도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만 보는 대학들이에요. 내 목표가 경상대 무슨 학과를 가겠다 또는 울산대 어느 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교과에서 무엇을 맞추자? 수능 최저를 준비하자라는 거죠. 수능 최저 준비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EBS와 함께, 담임선생님과 함께, 교과와 함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내신, 비교과, 면접. 와, 복잡하죠. 공부 잘했니 확인하고요. 비교과 활동, 출결. 여기선 비교과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비교과라고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는 두 개. 뭐와 뭐? 출결하고 봉사. 네, 맞아요. 빙고. 내신 비교과 거기에다가 면접까지 거기다가 또 무엇까지? 최저까지. 와,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다 보면 대부분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15개 대학의 상위권 대학하고 그 다음 어디? 지방 국립대, 거점 국립대. 우리가 직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거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집필, 2차 집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모평 보기도 힘든데 엊그제 성적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목표로 해서 간다 그러면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네, 내신 공부, 교과 내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은 표예요. 근데 제목이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신 성적 3, 4등급이어도 이어도가 아니죠. 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내신 등급 어느 학교든 상관없습니다. 3, 4등급이면 도전해 볼 만한 대학들입니다. 요 대학이 아니에요. 요 대학들이에요. 요 약간 음영이 들어간 대학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이 해요. 여기서 경북대는 좀 어려운데 강원대나 전남대나 전북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의 교과 내신 성적이 지원 가능한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와, 근데 똑같은 표예요. 선생님 이거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뭐라고 체크해놨나요?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알아야죠. 최저를 알면 그리고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한다? 모의평가에서 또는 수능에서 요 영역에서 최대 요것만 단 하나 요것만이라도 충족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남대 같은 경우 인문계, 자연계 4개 영역에서 4개 영역에서 9등급에서 14등급 학과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 9등급이니까 못 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0등급이야 못 가 이런 게 아니라 그 학과 내에서 내 등급으로 최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가 3개 영역 합 10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3, 4등급 아까 이미지 선생님이랑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몇 등급? 대체로 1등급이에요? 2등급인가요? 대체로 3, 4등급 아니신가요? 거기에서 그 다음 네 등급을 이렇게 보실 건데 3, 4등급을 가장 많은 등급의 학생들이 이러한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한 대학들 그리고 밑에 면접까지 조금만 준비해 볼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한 대학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격 점수대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와우 1등급 오야 1등 근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86까지는 있겠지만 평균이 1.9 그래도 1등급이죠. 교과니까 대부분의 교과는 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교과는 그런데 요거는 어디예요? 서울권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볼까요? 선생님 저는 그럼 1등급이 아닌데 못 가나요? 갈 수 있다니까요. 대신 무엇만 조금 더 하자. 수능 최저가 1등급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능 최저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만 충족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 1등급 아니니까 여기 못 가. 나는 여기 포기할게. 난 교과 전형 못 쓰는 거야. 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연계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계는 거의 편차가 없네요. 여기만 편해. 여기 요 그룹과 요 그룹이 이렇게 편차가 있죠. 자연계열은 교과가 많이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충원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쉬는 시간. 5, 하나, 둘, 셋, 넷. 알아차린 거예요? 옆에 친구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종합전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합전형은 선생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종합전형 한번 볼게요. 종합전형은요. 보시면 여기 원을 봐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 추천서까지. 이게 한꺼번에 다 있는 게 바로 뭐다?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종합전형 되나요? 네. 되죠.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죠.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 쓸 수 있을 거고 면접, 자기 활동이니까 면접에서 그것을 진위를 정확하게 잘 알릴 수 있을 것이고요. 추천서, 선생님이 그럼 넌 써야지라고 해서 써주실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런 추천서가 이런 서류들이 전부 다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학자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원하는 대학들은 여기에요. 보니까 교대, 숭실대, 연대, 고려대, 가톨릭대. 우리 가고 싶다. 그렇죠? 가고 싶다. 여기에서 추천서를 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보는 대학은 경상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영산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추천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내세요. 그렇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전자로 가는 거 아시죠? 경남대, 경성대, 경운대, 신라대, 인제대, 한국해양대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할 내용이 자기소개서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전형에서?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것 또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느냐 학교에서. 요걸 봐요. 여러분이 지금 독서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상담 활동할 때 가장 많은 질문. 선생님, 저 종합전형인데요. 고3 때 독서를 해도 되나요? 답은? 네. 당연하죠. 선생님, 고3 때 독서하면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종합전형 대비하는 것처럼 너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독서할 이렇게 혼자 독서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독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3학년 때라도 읽었다라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독서 활동,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이 모든 다양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회들 있죠. 다 참여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행사, 이게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참여하세요. 단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상은 네가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돼 있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교실에서가. 저는 시청에서 뭘 받았고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뭘 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교실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축적한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이 작은 글씨 보이시죠? 교실에서 무슨 지식을 축적할까요? 국영수 사과. 이 모든 지식.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이에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내가 어려운 과목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높게 사는 게 바로 무엇이다? 종합전형이에요. 선생님, 종합전형은 1, 2등급 혹은 3, 4등급 혹은 반장, 부반장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5,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걸 도전해봤고 협동학습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어떤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다면 그 능력을 높게 사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는 미리 마음 접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공부 한번 봅시다. 너무 얘기가 많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의 활용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대학에서 많이 보는 건 뭐냐면 우리 학과,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봐요. 어떤 걸 볼까요? 넌 친구랑 친하니? 너는 교내 활동 이런 거 했었니? 너 정말 착한 아이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문이 어디 나와 있는 질문일까요? 자기소개서 1번. 너 공부한 경험 있니? 그렇죠? 공부한 경험 있니? 자기소개서 2번. 너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니? 학생은 어떤 활동을 3개씩이나 의미를 두고 했었나요? 라고 하는 거 질문하죠. 세 번째는 뭐 질문하나요? 나는 배려, 긴데 너 착하니? 이거죠. 너 착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가 네 라고만 하면 뽑지 않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난 진짜 착한데 요런 점에서 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와, 또 숫자인데 생기부에 나와 있는 그 성적표에 요약한 거예요. 보시면 서울대 지원자 A, B를 가지고 누구를 뽑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뽑는다면 등급이 여기가 1등급이고요. 여기는 2등급이 2개나 있어요. A가 훨씬 낫죠. 그런데 성적을 잘 봤더니 이 차이가 이 친구가 1등급, 이 친구 2등급인데 원점수 차이가 2점. 이 친구가 1등급이고 이 친구가 2등급인데 원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요. 1점과 2점이 등급 차이를 결정한다? 그러면 너 1등급 대단해. 짱짱맨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는 뭐예요? 1점하고 2점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게, 그걸 해석하는 게 바로 뭐다? 종합전형이죠. 근데 아까 봤던 교과전형으로 다시 떠올릴게요. 교과전형은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해석 안 해요. 뭐만 볼까요? 등급만 딱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입니다.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인데 서류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와, 가고 싶다. 그쵸? 동아대 여기 있고요. 서류와 함께 면접까지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면접에 대해서 잠깐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자가 면접을 갔습니다. 중앙대 면접을 갔습니다. 똑 떨어졌어요. 결과는. 자, 왜 떨어졌을까요? 오빠입니다. 남학생이에요. 선생님이 면접 준비하자, 제발 면접 준비하자. 괜찮아요. 저는 말을 잘해요. 우리 오빠들 그런 오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와. 그러면 파이팅. 전화 통화만 했어,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보고 왔니? 라고 전화에 통화를 했더니 뭐라고? 떨어졌어요. 아니요, 결과도 안 나오는데 왜 떨어지냐? 떨어질 삘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교수님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다투고 왔대요. 교수님이 세 분이 앉아 있었는데 맨 처음 가운데 선 교수님께서는 멀리서 왔네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대답할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수님이 성적표를 보는지 뭘 기록을 이렇게 보더니 별론데? 이런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분위기를 싹 가라앉히는. 거기에 휘말린 거죠. 이 친구가. 선생님의 제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요? 라고 한 거죠. 자네 태도가 왜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집에서 갈자 또는 친구들이랑 잠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전형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는 대학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면접을 봐요. 수능 최저가 또 있네요. 종합인데 좀 안 좋은 대학인가 봐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어머, 여기 다 있네요. 스카이가. 그렇죠? 서울예대 고대가 다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강대가 인문계가 세계 영역 6 합이에요. 666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서울대가 인문 세계 각 2 2를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울산대는 의예과인 경우에 4개 5. 4개 5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1,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갈 거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최저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활동이 있다면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자연계열 성적을 또 보여드릴게요. 와, 조금 다른 게 눈에 보이세요? 자연계열이 아니라 인문계. 아까는 교과고 이거는 뭐였죠? 종합입니다. 다른 게 보이죠? 아까는 약간 촘촘했는데 여기는 계속 끄트머리가 길어요. 요렇게 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뭘 보니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도 보고, 그렇죠? 활동도 보고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자연계열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게 이 등급, 요 등급으로도 많이 가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선생님 저 4등급인데요. EBS 선생님이 그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 갈래요. 그것도 갈 수 있어요. 뭐 타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해야 되나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전형이니까? 종합 전형이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중앙대 면접 후기 친구. 가자마자 자기소개를 한대요. 장래희망, 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얘기했대요. 그런데 요게 최근 6개월간 가장 인상 깊었던 경제 이슈, 죄송해요. 장래희망이 프로야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들을 몸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사람 뭐라고 하나요? 스카우터인가? 네.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한테 경제 이슈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것도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면접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가는 거 아시죠? 꼭 붙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마지막에 깍 하잖아요. 불러주신다면 3월에 교수님과 함께 점심을 만나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 8분. 간단 명료하게. 중앙대. 그리고 교수님들이 딱딱하게 굽니다. 당연히 친절한 교수님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그래요. 경제학과라 높은 애, 내신 높은 애들이 많은데 다빈치 전형인데도 1.06, 1.1, 뭐 얘는 뭐야? 얘도 1.65인데 이런 친구들이 취초합을 많이 했고요. 이 친구는 예비 3번인데 충원 합격한 친구예요. 무슨 전형인데? 종합 전형인데 단 활동도 있고 내신 성적도 좋고 체제도 맞추는데 체제는 없죠. 근데 그 이후에 15개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에서는 폭이 더 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 자, 요겁니다. 목소리에 교수님이 딱딱하게 하실 때 오히려 자신감 갖고 더 당당하게 대답하고 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교수님이랑 싸우지 마시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꼭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희대 보여드릴게요. 자연계열이에요. 수학교사, 자율동아리 활동, 환경지킴이 활동 했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했나요? 그래, 배우고 느낀 점 뭔가요? 라고 이렇게 서류 확인 면접을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동국대를, 이 친구는 좀 운이 좋은 친구예요. 동국대 이미 합격하고서 룰루를 갔어요. 어느 걸 선택할까? 뭐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한숨 자기도 했대요. 아주 마음 편하게. 이런 환경도 있습니다. 면접 환경도. 질문 아주 쉬웠고 문제가 쉬웠고 그 다음에 대답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학생 이걸 대답해봐. 학생 이것 좀 대답해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대요. 이게 바로 매력이잖아요. 학생의 매력. 이런 매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을 만큼 준비 가능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올해부터 조금 더 신경 쓰고 혹은 지금 2학년 잠깐 몇 명 앉아 있었던 것 같던데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추세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나요? 종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추천하겠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착하기까지 한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착한 모범생. 이렇게 본다면 괴물 같은 녀석들. 뭐 이런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선생님 저는 교과와 종합을 봤는데 제 등급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여기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일까요? 네. 논술 경쟁률이에요. 논술 경쟁률이에요. 281대 1. 그러니까 부산대 의대긴 하지만 물론 많이 뽑지는 않았지만 10명 뽑는데 10명이니까 여기 0만 한 붙이면 되죠. 2,816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원이 많은 거는 도전이 가능했고 수학 문제 하나만 풀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최저를 어느 상위권 친구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술은 이래요. 정말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높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누구와 함께? 담임 선생님과 함께 또 EBS와 함께. 보시면 13,120명에서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죠. 그런데 대학이 몇 군데 늘어났죠? 2군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명밖에 안 늘어났다고요? 이상한데?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작년보다는 논술로 뽑는 학교당 평균 인원은, 선발 인원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발 인원은 축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281.6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딱 절반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최저를 충족시켰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경쟁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쟁률은 다 수능 최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대가 새롭게 논술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최저 없는 대학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대학이죠. 대체로 어디를 얘기하나요? 대체로 어디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대학이고 그냥 원서 이렇게 써보는 대학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공대이면 특별하게 내가 자연계에 이어도 인문 논술에 좀 강하다라고 하면 항공대로 지원해서 합격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나 가톨릭대 또 중위권 그룹에서 또 논술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건대 논술을 향해서 가긴 한데 경쟁률이 또 높아서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준비할 수 있다. 단 여기는 최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뭐로만 뽑힐까요? 논술 실력으로 뽑혀요. 논술 실력으로 정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적성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가천대와 을지대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국어와 영어, 수학과 영어 따로따로 하겠다라고 하면 고대 세종을 쓰는 게 낫죠. 자기가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영역에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학을 써야지 나 적성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서경대 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무조건 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자기가 장점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 고려해 보실 게 고려대 세종하고 홍대 세종은 무엇이 설정되어 있다?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2대학만. 다른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죠. 중반입니다. 웃고 넘어갑시다. 이거 뭘까요? 외우면 맞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추운 대학이 어디게요? 맞아요. 자, 이제 성적표예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성적표 받았던가요? 금요일에 받았던가? 성적표를 봤는데 와우,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그쵸? 자, EBS 고등학교 EBS라는 남학생의 성적표인데 1등급. 이러면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요걸 가지고 3월 모평을 가지고 딱 보고 와, 나 이제 수능 때 이 성적 받을 거야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성적이 나 이제 해봐도 안 돼. 왜? 3월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라고 포기한다면 또 달라지지 않죠. 한참 남았어요. 아까 이미지 선생님이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한참 남았어요. 언제까지? 이거 수능까지 한참 남았어요. 232일 남았죠. 대략 230일 정도 남은 거고요. 우리 3월 모평 이제 금방 끝낸 거고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이 이제 중요한 계단이 돼요. 6월 모평 때 70일 남은 거 아시죠? 계산 안 해보셨나? 9월 모평까지는 160일 정도 남았어요. 야, 이거 숫자를 왜 하냐고요? 아니요. 숫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중요하게 6월과 9월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뭘 확인해라? 여태까지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빨간색으로 요거는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뭘까요? 수능 최저. 그것을 확인하는 게 6월과 9월이에요. 3월로 결정 짓지 마세요. 왜 그럴까? 3월은 우리끼리의 시험이고 6월과 9월은 전체 리그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또 하나 9월이 중요한 이유는 9월 10일부터 뭐가 접수가 돼요? 수시 원서. 수시 원서를 자기 최저 등급도 확인 안 하고 그 다음 교과 내신도 확인 안 하고 활동 기록도 전혀 확인 안 하고 수시 원서 쓰실 건가요? 아니죠. 수시 원서 쓰기 전에 꼭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써야 되기 때문에 성적표는 그때 그 수능 최저용으로만 확인을 하시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똑같은 친구예요. 3월 모평 똑같아요. 근데 한 친구는 수능 때 올 3등급 와우. 한 친구는 5등 너 어떻게 망삐디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영어 절대평가 때 5등급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국어와 탐구에서 2등급이 나왔어요. 어느 친구가 잘한 거예요? 느낌상 얘기해 보실까요? 어느 친구가 잘한 거예요? 밑에 친구가 훨씬 잘한 거예요. 왜요? 비슷비슷하면 안 돼. 안 돼.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어요. 최저 등급 2개 영역 2등급이라고 하는 걸 최저 등급을 밑에 친구는 맞출 수 있지만 위 친구는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평가 성적표를 딱 받은 순간 나 이게 약하네. 그럼 이거 올리면 내 최저 등급이 되겠네. 또는 요렇게 내가 최저 등급이 됐으니까 목표 대학을 요렇게 설정해야 되겠네. 최저 여기 된대. 그럼 나 이 학과 갈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 성적표라는 것이지 다 합쳐가지고 원점수 몇 점 그러니까 나 이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만 생각하시라고요? 현재는 등급만 무엇을 맞추기 위한 수능 최저 등급만 생각하시면서 가자라는 거죠. 100분위 원서를 쓸 때 수시 원서를 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랑 여러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선생님 저 여기 쓸래요. 여기 쓸래요라고 할 때 선생님이 근데 네 성적이 이만큼 나오니까 더 높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성적이 이만큼 나오니까 조금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정시 수시라고 하는 게 수시로 떨어져서 수시래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 합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시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성적이라면 이 대학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수시에서는 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써요? 낮게 써요? 수시에서는. 그렇죠. 높게 쓰는 거죠. 그게 수시 전략이잖아요. 내가 지금 82% 동아대, 울산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높게 해서 이 정도의 대학들을 수시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최저를 충족시키면서 도전해 본다라는 거죠. 종합전형 대비가 안 됐는데 지금 해도 괜찮나요? 3학년 1학기 때 내용 충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것까지 다 넣어보자라는 거죠. 교과 세특 넣고요. 독서 넣고요. 네, 조금 바쁘겠지만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넣어보는 게 종합전형이 대비고 그렇지 않다면 교과 내신만으로 교과 전형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내가 어느 급간으로 또는 어느 대학으로 지원 가능한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있다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다면 우리가 도전 가능한 대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대학들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면 돼요.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종합 전형에서 난 종합을 준비해 왔는데 내신 1, 3등급이야. 1등급 이 친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종합이면서 1등급이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2등급, 3등급 이 정도 고민돼. 근데 비교과 짱짱맨이에요. 와, 너 제대로다 뭐 이런 거죠. 자소서 면접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1, 3등급 똑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적성인데 4, 5등급 이하예요. 적성인데 4, 5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요거예요. 1차 지필 준비하셔야 돼요. 나라면. 나는 내신 모의고사를 봤는데 4, 5등급 이하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적성 팔까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내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성은요, 그리고 수능은요, 지금 공부가 누적돼서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게 적성이고 그게 개념풀이로 또는 유형 문제로 나타나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주시면 종합교과 적성 대비가 가능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 올인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볼까요? 수시 올인. 이 친구들은 이걸 전부 다 이용해야 돼요. 모의고사가 안 좋잖아요. 교과 이용해야 돼요. 적성으로 가는 친구들이에요. 정시가 아니라 적성이다 하면 수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 올인으로 방향을 잡으셔야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2, 3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요. 몇 개만 집중이 가능해요. 수능 최저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논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전해 볼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이에요. 우리처럼 농어촌 전형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 조금 더 유명한 그 학과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무엇을 수능 최저 공부를 해나가면서 수능과 함께 수시도 다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수시는 당연히 내가 쓰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고 최저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5개 대학을 가고 싶다.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가고 싶다. 그 다음 인서울 하고 싶다. 스카이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직어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성적이 조금 안 좋다. 결정 났어요. 뭐로 갈까요? 네. 수능 공부하셔야죠.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능 특강 열심히 푸시고요. 나중에 수능 완성 쓰면 또 한 번 풀고요. 또 한 번 풀고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야 우리가 대학에 좀 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와, 작년 결과예요. 종합 결과. 농어촌 종합인 거 아시죠? 대체로 종합이 많은데 합격자 평균하고 앞에 일반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합격자 평균을 이렇게 봤어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면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게 좋아요? 농어촌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적게 뽑아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합격자 역전 현상, 일반 전형하고 정말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많이 하죠. 종합전형 일반과 종합 농어촌 전형이 있을 때 고민한다라고 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교과 일반이랑 일반 종합 농어촌 전형을 고민할 때는 중하위권 대학을 고민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의 종합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지역 대학을 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는 지방 거점 대학을 어느 전형으로 갈까 이런 고민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예요. 1.4 잘했네요. 비교과도 잘했어요. 와 최초 합격 그러네요. 그렇죠? 학교장 추천도 받고 학교 추천 받고 그런데 농어촌 경영학과로는 불합격했어요. 최초 탈락했어요. 여기는 합격할 수 일반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있어도 농어촌으로는 불합격할 수도 있는 점수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는지를 누적된 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 농어촌이니까 그냥 쓰면 돼. 이건 아니에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학생 B입니다. 2.24예요. 물리교사가 되고 싶대요. 와, 추가 합격했어요. 교원대. 이 친구는 모두 다 일반 전형으로 다 썼고요. 공주대 물리교육과 그 다음에 교원대 물리교육과 이 두 가지만 합격했어요. 내가 여기 요 2.24라고 해서 농어촌이 더 유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해보면서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대체로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일반 전형과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많아서 이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래도 유리한 점은 있죠. 일반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그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무조건 일반 전형이 유리한 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될지 농어촌 전형으로 가야 될지 비교치가 비교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선생님 저는 4, 5, 6인데요 라고 하면 농어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이 했던 활동과 내가 한 활동이 크게 두드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비교과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약하다. 저는 학교만 농어촌이고요. 초, 중, 고 다 농어촌이긴 한데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농어촌으로 써주시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전문대 농어촌 특별전형 많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충분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 점심시간에 뭐 선물 받으신 거 있죠? 뭐 받지 않으셨어요?
앞에 뭐 EBS라고 써 있고 딱 했더니 스케줄러가 이렇게 있대요. 뭐라고 쓰실 건가요? 3월 오늘 며칠이지? 요때 EBS 이미지 선생님 만나다 끝 딱 하고 내년 한번 딱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펼치실 건가요? 그거 아니죠.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노트는요, 한 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노트 한 권을 수업 시간마다 그 노트를 그냥 꺼내는 거야. 그냥 앞에다가 생각 노트 혹은 자기 이름으로 옥제 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질문거리 저거 뭐지? 라고 메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 메모하는 거야. 그리고 저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념 이거 잘 모르겠네. 메모해가지고 조사해서 선생님께 확인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과정일까요?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예요.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면서 자기소개서 1번에 대한 대비예요. 왜? 너 공부한 경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뭐 쓸까요? 수학 써요. 영어 쓰죠. 3등급인데 열심히 해서 1등급 됐습니다. 99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은 자기가 공부한 과정을 써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전부 다 메모를 하는데요. 집에서 찾아보고 선생님께 확인받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되는 거죠. 개념 노트가 공부 노트도 되면서 자기소개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 문제 풀다가 이거 틀렸네. 왜 틀렸지? 오답 노트 정리를 간단하게 오려 붙이고 뭐 색깔 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언니들 잘하잖아요. 그림 그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오답 노트 딱 하고 개념 정리한 다음 또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여쭤보시고 밑에 코멘트만 달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될 수 있는 활동, 교과 활동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적 탐구심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겁니다. 시사노트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벚꽃, 군항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이 친구는 지역 축제에 관심 있는 친구, 문화, 관광 이쪽으로 계열이 있구나. 미세먼지, 환경공학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사노트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지적 탐구라고 하는 종합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우리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이런 게 대부분 있으니까요. 보고서 내라고 하잖아요. 1학기 때 마지막 수상 실적이 하겠다 해서 보고서 내라고 한다면 그냥 띠디릭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무엇?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 이렇게 고민해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책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그대로 해주시면 아주 거창한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만이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수상 실적이라든가 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답이 뭘까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해야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질문만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질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기출은 어떻게 풀까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답 외우고 넘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오지선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까지 확인하는 거. 선생님, 저 3월 모평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사탐은 안 봤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다. 우리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하죠. 불안감을 다스리는 게 너무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더 많이 봐야죠. 그렇죠? 자, 합격수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방법이 다양한 것 같고 이렇게 했다는데 또 이미지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생님도 이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이해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하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방법이 최고일 수 있고요.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최고일 수 있어요. 우리 오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체력관리에서 운동 어떻게 할까요? 요거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 더워. 일단 씻고 올게요. 이제 운동했더니 좀 피곤해요. 자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족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갑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20 며칠 3월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언제까지 가야 돼? 11월까지 가야 돼요. 체력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좋은 보양식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어떻게 하실래요? 울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울면서 그냥 하면 끝나요. 그냥 울면서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곳입니다. 대입 상담실이고 여기 고옥제라는 이름이 보이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가예요? 대학 포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보면 대입 학습 진단과 성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담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어디 가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나쁘다. 무엇이든 하자. 뭐든지 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숨이라도 쉬고 뛰고 그다음 펜 움직이고 오늘 당장 생각 노트 만들고 기록하고 아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거 질문 드려봐야지 라고 매듭 짓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